여자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냉동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임신했다. 그리고 오늘 관을 여는 목적은 바로 아이가 정당한 후계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관이 열리는 순간 짙은 시체 썩는 냄새가 모두를 질식시킬 듯 퍼져 사람들은 코와 입을 틀어막았다. 법의학자 칼은 깜짝 놀랐다. 시신의 두개골에는 분명한 함몰 자국이 있었고 이는 무거운 물체로 강하게 맞은 흔적이었다. 안나가 말한 병사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바로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와 멈췄다. 3명의 여자가 기세등등하게 차에서 내려 안나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폭행을 가했다. 그녀들은 바로 사망자의 친누나들이었고 안나가 임신한 이유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한바탕 소동 끝에 그녀들은 남동생의 시신을 화장하겠다며 요구했다. 하지만 칼은 사망자가 타살일 가능성이 있어 일단 화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명의 억센 누나들 앞에서 모두가 어쩔 줄 몰랐고 결국 관을 그녀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안나는 이를 막으려 필사적으로 저지했지만 누나들은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곧장 떠났다. 하지만 아이샤 일행이 화장장에 도착해 관을 열 준비를 하던 순간 관 안에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 시각 칼은 시신을 몰래 가져가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해부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3명의 누나가 곧바로 쫓아왔다. 다행히 칼은 재빨리 반응해 조수 데이비드를 밀어내며 시신을 해부실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화가 난 누나들은 경찰서를 고소하겠다며 난동을 부렸고 법의학자는 어쩔 수 없이 데이비드에게 맞는 열쇠 카드를 가져오라 지시했다. 데이비드가 문을 열려던 찰나 루시가 급히 도착했다. 사실 칼은 이 사건이 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는 도중 루시에게 연락을 해두었던 것. 루시가 해부 허가증을 꺼내 보이자 누나들은 그제야 입을 닫았다. 해부실 안에서 칼은 시신을 확인했고 두개골 외에 다른 상처는 없었다. 그는 부패한 두피를 벗겨 함몰 부위를 측정하니 길이 16cm였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3D 스캐너로 두개골을 스캔한 결과 상처는 단일 강타로 인해 생긴 것이 확실했다. 검사가 끝난 후 칼은 경찰과 검사에게 결과를 알렸다. 사망자는 병사가 아니며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막대한 유산이 얽혀있고 사망자는 생전에 VIP 병실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적었으며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3명의 누나들이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루시와 경찰은 병원으로 가 조사를 시작했다. 의사는 사망자의 머리에 외상이 전혀 없었으며 만약 외상이 있었다면 피가 났을 테고 누군가가 반드시 발견했을 거라 말했다. 그는 분명히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했다. 루시는 사망자를 간호했던 간호사를 찾아가려 했으나 그 간호사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질 무렵 경찰서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사망자의 체내에서 다량의 프로포폴이 검출된 것이다. 이에 루시는 즉시 사람들을 이끌고 병원으로 가 사망자의 입원 당시 약물 투여 기록을 조회했다. 결국 누군가가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을 발견했고 그 약은 의사의 처방에 없는 약물이었으며 서명란에는 간호사 소피의 이름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루시는 사람들과 함께 소피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이미 법의학자와 경찰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소피가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하게 된다.